안녕하세요. 엘군입니다. 오늘은 또 금융경제 관련돼서 좀 상식적인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식 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과 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꿀팁.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 선택하기. 보통 투자자가 이제 증권 계좌에 입금해둔 이제 예탁금에 대해서 증권사로부터 이제 예탁금 이용료 이거를 지급받게 되는데, 증권사별로 이제 이용률이 좀 5% 포인트 좀 이상 좀 차이가 나기도 해요. 예, 그래서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그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이제 전자공시 서비스 이거를 통해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증권 계좌와 CMA 계좌 연계 서비스 활용하기. 이게 뭐냐면, 그 일부 증권사에서는 보통 이제 증권 계좌하고 CMA 계좌를 이제 통합 또는 이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뭐 주식 매도 대금 이런 거를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되는 그게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CMA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증권사가 뭐 파산할 경우에 보호받을 수 없다. 예, 뭐 그런 좀 유의할 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상증자 미참여 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하기. 자, 이건 뭐냐? 이제 기업이 보통 이제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취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돼서 이제 기존의 이제 주주들한테 주식 계좌로 이제 입고가 돼요.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는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통상 이제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한 30%에서 60% 정도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이제 그 참여하지 않을 투자자라면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해서 이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하기. 이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또는 만 65세 이상 등의 자격이 되면 그 주식 채권 등에 이제 투자하여 얻은 이제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비과세하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건 이게 증권사마다 이제 그 가입 자격 등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증권사마다 이제 따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으로 이제 그 주식 이제 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이제 꿀팁인데요. 먼저 이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이제 주식 채권에 투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업 보고서,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5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있냐? 일명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뭐 다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거 취준생분들도 많이 아시죠? 다트라고. 여기서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이제 그 사업 보고서랑 증권 신고서 확인 가능. 해당 기업의 사업 보고서와 증권 신고서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사항이 뭐냐? 첫 번째,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유의하기. 보통 기업의 이제 최대 주주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자금 유입하고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이제 기대감으로 보통 이제 주가에 좀 호재로 많이 작용하죠. 근데 최대 주주 변경이 좀 잦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 구조 변경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니까 좀 경영 불안이나 좀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발생 여부 확인하기. 요거는 보통 이제 회사의 그 임직원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일명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이제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이제 이런 것도 제재 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특히 이제 경영진의 이제 그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게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좀 저하가 되고 내부 통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경영 악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방식의 자금 조달 비중이 큰 회사 유의하기. 보통 이제 회사의 어떤 이제 그 공모 실적이 이제 감소를 하는데, 만약에 사모를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이제 회사가 이제 재무 상태 악화 같은 걸로 좀 절차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0인 이상의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를 이제 발행 매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금융당국에 이제 그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모가 뭐 많이 들어보시죠? 사모펀드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사모가 50인 미만의 이제 특정 개인이나 이제 법인 등한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증권신고서 이제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 방식의 자금 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하게. 보통 이제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의 기재가 좀 누락되거나 이제 불분명할 경우에 기업에게 이제 이를 정정하여 이제 기재하도록 이제 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이제 그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이제 증권신고서 이제 정정 요구라는 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거나 2회 이상 정정 요구가 좀 반복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재무 구조가 좀 부실하거나 좀 이제 실적 악화나 이런 게 이제 좀, 그러니까 사업 전망이 좀 안 좋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 주의하기. 자, 요거는 뭐 다들 뭐 대충 이해 가시겠죠? 보통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황금성에 좀 제약이 좀 있죠. 그리고 좀 투자 위험이 좀 따르기 때문에 뭐 대박 쪽박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되지 않은 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냥 뭐 고수익 낼 수 있다, 대박 낼 수 있다, 이런 미끼로 뭐 주식 투자를 좀 권유하는 경우에는 좀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겠죠. 세상에 공짜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증권신고서 등의 어떤 이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제 그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검색이 안 되는 소규모 이제 비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체가 되게 불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에 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또 뭐 매매 영상이나 차트 영상이나 또 다른 금융 경제 관련된 상식적인 어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